여러분들, 그렇다면 애착을 형성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프로이드에 따르면 이 시기의 아동들한테 가장 중요한 욕구는 어머니의 젖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수유 욕구라고 하는데요.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유 욕구를 어머니가 충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기들이 어머니에게 애착을 형성한다라고 보는 게 프로이드의 관점입니다. 반면에 할로우와 짐머만이라고 하는 연구자는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새끼 원숭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미 원숭이로부터 격리시켜서 165일간 따로 키웠어요. 자, 이 새끼 원숭이가 살고 있던 우리에는 가짜 엄마, 그러니까 대리모를 넣어줬는데요. 2명의 대리모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철사로 만들어진 대리모였어요. 그래서 아주 차갑습니다. 그 대신 이 철사 대리모에게는 젖병이 하나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새끼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수유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죠. 반면에 또 다른 대리모는 철사로 틀은 만들었지만 그 안에 백열전구를 넣고, 그리고 그 겉은 아주 부드러운 벨벳 천으로 감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새끼 원숭이가 2마리의 대리모 중에 누구의 품에 안겨서 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마 사진을 통해서 자주 접해 보셨겠지만 새끼 원숭이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벨벳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젖을 먹을 때 철사로 만든 그런 원숭이의 품에 안겨서 우유병을 빱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 되면 이 우유병을 빨 때도 다리는 벨벳 천 어머니한테 딱 붙이고 입만 젖병에다 갖다 대고 젖을 빨아먹어요. 자, 그래서 이런 대리모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애착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상과의 따뜻한 접촉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안도감, 그러니까 접촉 위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접촉 위안이 우리로 하여금 애착을 형성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 요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접촉 위안이라고 하는 건 아기가 보호자의 따뜻한 품에 안겼을 때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인 만족감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적인 만족감은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경험이 이 아이에게 세상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보호자가 그 아기의 요구에 굉장히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아기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호자들이 주로 이제 이 경우에 현실에서는 어머니가 되겠죠. 어머니가 아기의 요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주 일관되게 아기를 위해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아기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세상 참 살만한 곳이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아기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보호자가 아기의 요구에 무관심하고 아주 비일관적으로 어떨 때는 도와줬다가 어떨 때는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기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나의 어머니조차도 이런 식으로 나에게 행동하는 걸 보면 세상이란 참 힘든 곳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생애 초기에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애 초기에 주로 어머니죠. 어머니의 품에서 경험한 이 따뜻함,
이것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품에서 경험한 이 물리적인 따뜻함과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따뜻함을 연합해서 거의 동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언어의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파랗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똑같은 걸 푸르딩딩하다, 푸르스름하다, 이렇게 파란색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따뜻하다와 차갑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물리적인 온도를 묘사할 때도 사용하고 심리적인 온도를 묘사할 때도 사용합니다. 왜? 파란색은 완전히 다른 단어들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존재하는데 굳이 따뜻하다, 차갑다라고 하는 단어들은 심리적인 그 온도와 물리적인 온도를 사용할 때 다 똑같이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가 따뜻한 물, 이럴 때는 물리적인 따뜻함입니다. 반면에 따뜻한 사람, 이건 심리적인 따뜻함이죠. 마찬가지로 차가운 물, 이거는 물리적인 차가움이에요. 반면에 차가운 사람, 이건 마음이 차갑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에서만 따뜻함과 차가움을 물리적인 온도와 심리적인 온도를 묘사할 때 모두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언어에서 똑같은 똑같은 표현으로 물리적인 온도와 심리적인 온도를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인생의 초기에 심리적인 온도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걸 물리적인 온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한테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따뜻함을 어떻게 배웠느냐? 어머니 품에서 느낀 물리적인 따뜻함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반면에 어머니와 분리되는, 그러니까 그때 경험하게 된 심리적인 차가움은 바로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물리적인 차가움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는 물리적인 온도와 심리적인 온도가 매우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 뇌에 있는 뇌 섬엽의 피질은 물리적인 온도를 경험했을 때랑 심리적인 온도를 경험했을 때 거의 똑같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뇌 섬엽의 피질이 물리적인 온도와 심리적인 온도에 대한 정보를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따뜻해지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고,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반면에 물리적으로 차가워지면 우리의 마음도 차가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몸이 따뜻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윌리엄스하고 바지라고 하는 연구자가 2008년도에 사이언스에 제출했던 논문에 따르면 서양 사람들은 손이 찬 사람은 마음은 따뜻하다라고 하는 속설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손이 따뜻해야 마음도 따뜻하다라고 하죠? 과연 어떤 게 맞을까요? 자, 이 연구를 수행했던 존 바지의 연구실은 그 건물의 4층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건물 로비에 들어서면 실험자가 실험 참여자를 나가서 맞이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실험 참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실험 참여하신 거 제가 기록을 남겨둬야지 나중에 보너스 점수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몇 가지 좀 기록을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하지만 제 커피잔 좀 잠깐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조건에서는 그 커피잔에 따뜻한 커피가 들어있었고, 다른 조건에서는 차가운 아이스 커피가 들어있었던 거죠. 자, 1층에서부터 4층까지 올라오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인 따뜻함을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은 물리적인 차가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험실에 와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 대한 인상평가를 하게 됐는데요. 결과는 어땠느냐? 따뜻한 커피잔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차가운 커피잔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처음 본 이 사람을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때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물리적인 따뜻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차가움을 경험했던 사람들보다 실제로 마음이 따뜻해진 사람처럼 상대방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실험 참여자들한테 따뜻한 패드하고 차가운 패드를 주고 두 개의 제품이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각각 판단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실험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은데요. 저희가 실험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실에 연구비가 좀 부족해서 선물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선물 당신이 가져가셔도 좋은데 뒤에 올 다른 참여자를 위해서 양보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가져가도 되는 이 선물을 얼굴도 모르는 다음번 참여자를 위해서 양보하는 비율이 따뜻한 패드를 만졌던 조건에서 차가운 패드를 만졌던 조건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심리적으로 따뜻해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보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진 사람처럼 실제로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품 안에서 경험했던 그 물리적인 따뜻함과 심리적인 따뜻함을 연합하고 있다가 물리적인 따뜻함에 노출되기만 해도 우리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아주 기분 좋고 안정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따뜻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